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6월 16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 일요일 날 특히나 일요일 경마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러면서 이제 인기마들이 안 가는 경마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당히 낭패를 겪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경마가 사실상 지금 현존하는 놀이문화 중에선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뭐 바카라도 있고 뭐 많은데 그거는 운떼기고 요거는 그야말로 이제 과학적인 분석이 좀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주식은 어떤 학문적인 체계로 완성도를 높여놨기 때문에 지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 주식은 펀드 매니저다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직업군에 의해서 있어서도 펀드 매니저라는 게 있고 근데 저희들 그 경마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제도가 없잖아요. 없고 또 사실상 이 마사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경마 자체를 과학적인 분석이 아닌 우선 조교라든지 혈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국한을 하다 보니까 이 학문적인 체계로 올라가질 못해서 아무래도 조금 뒤처지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전부 다 마사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마사회가 돈이 많은데 홍보도 상당히 하고 경마는 과학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맨날 무슨 CGV에 좀 나오더니 그것도 그나마도 안 나오더라고. 요즘 영화 보러 가면 가끔가다 나오더라고. 그런 것도 안 나오고 돈 벌어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그 티코나 갖다 몇 대 사놨다고 맨날 그 운동장에다 갖다 세워놓고 그런 일만 하는 것 같아. 자, 어찌됐든 뭐 그렇고요. 저희 팀에 이제 지난주 적중 내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 의원부터 가죠. 예, 지난주 토요 일요 경마는 저는 이제 토요일 쪽에서 좀 많은 적중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경주 때 이 스파르타 1 여왕 등급. 자, 배당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복승식이 13배 넘었고 상승식 18배가 넘었던 배당 원틀로 적중을 드렸고, 자, 제주 일경주, 자, 철옹산성의 청일청풍 이것도 여러분들께 적중을 드렸고요. 제주 우경주 UCC 메인급 승부처, 자, 거가대로의 제일승자, 자, 후세자가 바람 불어도 동의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짜릿한 코차에, 자, 메인급 승부 한방, 복승식 6.6배 적중이 있었고요. 자, 7경주에서도 뭐 최저배당 적중을 드렸었고, 자, 8경주, 제가 메인급 승부 복수를 가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자, 53점 마방에 복수를 했습니다. 자, 온소리를 놓고 3타임존, 메인급 승부, 복승식 14배, 쌍승식 17배 넘는 배당 적중이 있었고, 뭐 구경주에서도 뭐 동의 어르신, 요거는 뭐 많은 분들이 적중을 하셨을 것 같고요. 일요경주에서는 이 메레스타의 신명산, 요것도 한 방으로 개인적인 승부경주, 쌍승식 11배가 넘는 배당 적중이 있었습니다. 네, 손석분이요. 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적중도 많았고요. 자, 승부경주에서의 또 중배당 적중을 드리면서 지난주는 대승을 거둬들인 주간이었습니다. 1경주 택산 백운산성 10.5배, 자, 복승식 중배당 적중을 시작해서 5경주의 인천탱크의 트리플 엑셀, 자, 인천탱크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태빛 자마 바로 능력을 보여줬고, 자, 당시 인기만했던 빅토리 댄서가 축이 아니라는 거. 제가 이거는 빅토리 댄서는 승부경주로 맞춰드렸던 마필이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인천탱크의 트리플 엑셀 9.9배를 한 방으로 적중을 때려드렸고, 자, 온수리의 타임존. 자, 이게 14배까지 나올 배당인가 싶은데, 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자, 복승식 14배, 쌍승식 17.9배를 주력 막건으로 존 칼리스 잘라내면서 적중을 드렸고요. 자, UCC 메인급 승부로 동해 어르신이 조교를 안 해가지고 조교 전문가들이나 책에서 세게 볼 수가 없는 거였는데, 자, 그러한 편성의 흐름을 잘 읽어내면서 동해 어르신의 프라이빗 주력 한 방으로, 자, 메인급 승부까지도 때려드렸고요. 11경주 승부처에서 관악 특급의 레오 커맨더, 자, 복승식 36.8배를 또 승부 레이스로, 자, 연이어서 적중을 드리면서 토요경주 대승을 거둬드렸고요. 자, 일요경주에서도 부산교차 2경주에서의 머니퀸, 아이릿, 복승식 20배, 쌍승식 50배짜리 승부 적중과 함께 5경주에서의 오피스 비전 선샤인캣 13.4배 승부 레이스 적중 드렸고요. 자, 더처스템 5.5배 이것도, 자, 백도 아침과 한 방으로 때려드렸고, 메인급 승부로 마지막에 스톤가드를 대가리로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사풍독주 한 방으로 6.1배, 쌍승시 16.0배, 마지막 메인급 승부로 또 마무리를 저어드렸던 1호 경마였습니다. 예.
강타는 지난주에 개박살 났어요. 예, 엄청나게 못했습니다. 뭐 인천 탱크 뭐 이런 거 몇 개 맞췄는데 단통으로 맞힌 거 있는데 전반적으로 못했습니다. 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예, 경마라는 것이 4대가 안 맞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일요 경마에서 인기마들이 다 빠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경마 자체가 저하고는 4대가 안 맞는 경마예요. 그런 경마는 저는 자신 없습니다. 100번을 해더라도 100번 다 칠 것 같아요. 그런 경마만 한다면. 뭐 저하고 4대가 안 맞았던 그런 한 주였기 때문에 지난주로 패배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 일단 이번 주 경마는 지난주하고 조금 판때기가 다를 겁니다. 조금 출조수는 계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 이 판때기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난주가 인기마가 많이 부러졌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주는 조금 인기마도 좀 보이고 그러는데 전반적인 편성 자체의 흐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얘기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전마는 대체로 좀 비슷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요. 전체적으로는 혼전이고 배당이 저는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자, 이 편성상으로 팔리는 인기마들 또 이게 딱 봐도 인기마로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이 들어오면은 경마가 쉬운 건데 그런 말들이 못 가면서 배당만 또 갉아먹기 때문에 자, 최저 배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 레이스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우선상으로의 깜빵이 막건의 위험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당히 좀 배당이 의외로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도 자, 중배당 공략이 필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어느 정도 배당이 좀 터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한 주가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번 주는 좀 이겨야 되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또 지난주에 또 그런 편성을 만났으니까 또 한번 열심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길 수 있는 한 주로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토요일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1경주는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변화를 주면서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토요일 1경주를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토요일 1경주인데 은근히 1경주부터 좀 어려워요. 혼전이죠. 네, 은근히 혼전이고 축이 없지. 축이. 그냥 뭐 또 능력차도 미비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되는 말을 찾는 게 더 힘들 정도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 되는 말이야. 사실은 다 되는 말이기 때문에 로또 경주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전개상으로 보더라도 슈퍼럭키하고 캠핑 포인트가 있는데 요게 세영이하고 재영이란 말이야. 요게 이제 이 약간 연대성이 있어. 그래서 비비지 않고 한 놈이 튀어나가고 약속이 돼 있으면 혼자 독주하는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또 은근히 또 이게 슈퍼 양키는 앞에 나가도 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구력이 좀 너무 좀 부족한. 그러니까 선행 싸움에서 조금 밀릴 것 같아요. 밀릴 것 같다. 사이즈가. 5번 캠핑 포인트는. 그러니까 캠핑 포인트나 제이스톤이 좀 주도하고 가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기마가 뭐야 이게? 근데 그러니까 5번, 4번이죠. 제이스톤 캠핑 포인트. 근데 얘네들이 지구력이 너무 없어요. 물론 이제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못 올라올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노리고 있는 애가 아미가 댄서입니다. 아미가 댄서. 얘가 이제 2주 만에 나오는데 얘가 6월 말에 나오면 또 강편성을 만나서 또 일상을 못 하겠죠. 하지만 편성이 아주 지금 선두권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추입이 통하면 아미가 댄서의 막판 한 발을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안 된다고는 얘기 못하죠. 이 편성에서 일부 아미가 돼서 뭐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 승부를 너무 안 한 경향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선수권이 그래도 아무리 좀 고배당 경주라 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는 좀 갖고서 좀 팔리는 말 하나는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캠핑 포인트를 저는 좀 보고 있어요. 5번. 예, 캠핑 포인트는 지난번도 저는 좀 봤는데 그때 뭐 김옥성 기수가 아주 그냥 테러를 했었죠. 마이티 홍콩 가지고. 그 레이스가 엄청 빨랐고 완전히
경합을 했었던 경주이기 때문에 캠핑 포인트는 그 전에 이제 풀문 파티, 무한신조, 초원여제 이런 구미에서 따라가면서도 경주력이 나왔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레이스는 뭐 꼭 선행을 고집할 부분도 아니고 또 가면은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저는 5번 캠핑 포인트는 그래도 여기서는 좀 봐주고 싶은 맛별로 생각을 해요. 인기권에서. 4번은 안 봐요? 4보다는 그러니까 5가 낫다고 저는. 4는 저도 좀 짧을 것 같아요. 말이. 4는 짧다? 네. 나는 6번, 2번 포트스타를 봅니다. 그 심승태 마방의 김동철 안장이다. 그리고 조교 이빠이 해놓고 그 다음에 김동철을 태워놨다. 자, 저는 하여튼 이번 경주시에 이 6번 포트스타가 이 편성에서 이 심승태 마방에 개업식을 해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6번 포트스타를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6번 포트스타가 오는 그림을 나는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인기권 전력은 솔직히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업식을 하는데 앞장 뜨는 놈이 가버리면 대가리를 못 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앞장 물론 5번 같은 게 뒤에서 날라올 수도 있지. 물론 뒤에서 칠 수도 있는데 여기도 지금 1번 아미가 댄스는 뒤에서 날라오는 말이고 그 다음에 5번 캠핑 포인트, 6번 포트스타 이 정도는 배당이 나오나? 어떻게 생각해요? 1번, 5번, 6번. 큰 배당은 아니라도 중배당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오죠. 네, 중배당은 나올 것 같다. 제일 무서운 게 슈퍼양키 아닌가요, 사실? 기수만 보면 좀 그런데. 예, 그게 좀 문제입니다. 별로 안 무서워 이거. 5번이 무섭다? 5번이. 팔이 무섭다는 얘기죠, 팔이. 선행을. 그러니까 나도 이게 이 재영이를 밀어줘 버리면은 선행을 가는데 밀어줘 버리면 이 지금 4번하고 지금 5번하고가 문제인데 앞에서 재영이를 밀어주는 경주로 해버리면 오상 다 빠지죠. 그렇지. 네.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부러지면은 재영이를 밀어줬는데 재영이가 못 가. 그러면 부러지면은 4번, 5번도 안 다 돼. 부러져. 다 부러져. 안 그래서 돼. 아미가 센서 뭐 포트스타 이런 항해자 이런 게 날라들어. 포양키 이런 거는 별로 무서운 게 아니고 예. 오딘의 창 이런 게 무서운 말이죠. 오딘이 창? 휴양마. 오딘이 창. 예. 이것도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 못 가잖아. 이런 거는 또 굳이 뭐 선행 갈 수도 있지만 뭐 우선 무서운 말은 오딘의 창 같은 게 무서워죠. 소도수 타고서 2년 만에 우승했던 말인데 사이즈라든가 이런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슈퍼양키에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슈퍼양키. 좋아, 그러면 1번 아미가 댄스에 5번 캠핑 포인트, 6번 포트스타 이상 3두를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면서 이상 3두를 3복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경기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경주는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누가 제가 먼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미승미마 편성이니까 여기도 좀 혼전이고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8번 청룡산성을 말씀드리는데 순발력이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경주에서는 이제 빠른 말들이 좀 출전하고 있고 말 자체가 힘이 좀 덜 차니까 아무래도 욕심도 그만큼 좀 덜 냈던 것 같아요. 준비가 덜 돼 있으니까 선행 못 가는 경주는 아예 뭐 승부기도 좀 약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편성도 약해지고 조교강도도 올리고 은근히 또 15조에서 방춘식 기수의 선전도 이어지고 있고 초반 순발력을 좀 살리는 경주가 된다면은 충분히 그 이상의 경주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8번 청룡산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동훈이요. 예,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3 시크릿 포켓은 그래도 여기서는 좀 봐줘야 되는 인기만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복병권에서 이 6 파인 챔피언 얘가 이제 직전에 54에서 이제 51로 이제 부중이 줄었고 편성 자체가 이제 누가 선행이다라고 이제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1000m 뭐 직전에 선행 못했습니다만 얘가 만약에 이제 선행을 쏘고 나간다라면은 버틸 수도 있는 전력으로 6 파인 챔피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시크릿 포켓이 머리로 팔리는 경주죠? 그렇죠. 거의 5일축으로 잡힐 것 같은데요. 5일축으로 3번마가. 네. 야, 근데 3번마가 그렇게 세?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인기마죠 그게. 상대적인 인기마저 능력이 탁월한 건 아니잖아. 화인 챔피언 같은 거보다도 난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 저는 어쨌든 이번 경주 저도 터진다는 쪽에 한 칸을 주고 싶습니다. 자,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종마 뚝신마들도 발주 고착기를 갖고 있는 또 뚝신마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이 1번 미스터 트리플이라는 신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마필 자체가 이 첫 번째 주행 검사 때 2011년도 때에 받았는데, 자, 능력 미달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 잦은 그 부종이라든지 자상으로 인해서 공백기를 갖고 있다가 이 데뷔전 자체를 한 살을 더 먹고 올 5월 25일 날 주행 검사를 받은 마필이에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신마 승부가 신마 데뷔전이 늦어진 마필들은 탐색이 없습니다. 탐색이 없고 마필을 거의 목장에서 만들어 갖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목장 사양 관리가 굉장히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탐색 없이 갖다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미스터 트리플은 이번에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이 마필 자체가 선행력이 약간은 부족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정된 주행 자세민 제 주폭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선두권이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 편성으로서 저는 1번 미스터 트리플이 신마이긴 합니다만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미스터 트리플 자 요게 6번 화인 챔피언 자 요게 8번 청룡상성 이상 3두로 언급드린 토요제 2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력차 미세한 현군 성장마간의 일전이라 어느 정도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입니다. 자 신동훈 의원. 예, 우선 저는 굉장히 제가 좀 개인적으로 실망을 한 말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3억에 가까운 마표를 받은 마방이 있죠. 바로 16조 최봉주 마방인데 그 마주가 바로 5호경 마주입니다. 바로 10 플라이 레이디의 마주인데 얘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는데 직전에 체중이 늘고 좀 빠른 페이스를 따라가다가 혼자 제풀에 지쳐버리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1200으로 거리가 늘어났다라는 거 그게 문제지만은 편성 자체는 직전보다는 좀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0 플라이 레이디가 외곽이지만 뭐 선행 한번 시원하게 받아준다라면은 1200이지만 저는 한 바퀴 돌 수 있다. 10 플라이 레이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7번 백세 청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재검을 받고 나오는 휴양 마필입니다. 백세 청풍은 처음 주행 검사를 받았을 때도 아주 순발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데뷔전에서도 나름 좀 윤영민 기수가 타면서도 인기를 좀 모았던 부분이 있는데 자 데뷔전에서는 순발력을 제대로 살려냈던 건 아니었었고 자 이후로 출주 공백이 좀 길어지면서 자 제거를 받는데 스피드는 분명히 지금도 살아있는 모습이 기대가 되고요. 주행 검사 내용도 이상이 없었고 특히나 이제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말들이 다소 좀 뚝심에 있어서의 검증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스피드가 있고 뚝심도 나올 수 있는 백세 청풍 입장에서는 전개상의 이점을 또 충분히 또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휴양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팔릴 것도 아니어서 7번 백세 청풍을 요주의 마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편성 자체도 만만치가 않은 편성입니다. 충분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인데 일단 5번 앱설디어가 당일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죠. 자, 이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9주 만에 질전하고 있는데 이 근육통에 의한 공백으로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자, 마필 자체가 추임력은 상당히 우수한 마필인데 반해 이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거리가 1200이 아니라면 이 마필을 강하게 맞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선행력의 나서나마 문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편성에서는 종마 뚝심으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앞선에서 10번 프라이레이디 요 마필이 강세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5번 앱설디오가 일상권 진입에 가능하다고 보고 싶기 때문에 자 5번 앱설디오를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장안의 화제죠. 저희 팀이 제주경마만큼은 뭐 상당히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저 역시도 제주경마가 상당히 매출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잘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우리 팀이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경마 UCC 승부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교차 1경주로 신동훈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2번 삼다비오라는 마필 아마 뭐 인기권으로 팔려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제주 경마에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점핑으로 출전을 해가지고 우승을 차지했단 말입니다. 더불어 1000m를 뛰던 말이 이제 1400에 나와가지고 한 방에 극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천에 있는 말들도 못하는 거를 제주에서 한 것이거든요. 자, 이 삼다비오라는 마필이 그러한 경주의 거리에 대한 적응력까지 보일 정도면 지금 2군에서 뭐 다시 한 번의 그 경주력 저는 뭐 더욱더 좀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말이라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이런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기대치를 한 번 더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네.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이 거리 경험이 없는 인기권 전력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경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는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입상을 합니다. 왜? 이 확률적으로 이제 입상을 하고 여기에 이제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들 중에서 한두를 끌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자, 이번 경주가 전반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1번 번내천이란 마필 가장 강력한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의도적으로 선행력을 발휘하지 않으면서 종바 뚝심 쪽으로 전현준이가 몰고 가는 마필이에요. 그럼 이번 경주도 4번 대생메인이나 7번 비밀정원이 선행을 나서겠지만 1400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종바 뚝심 측면에서 누가 올라오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경주인데 어차피 1번 이 번내천이라는 마필이 근간에 전현준 기수와는 거의 찰떡궁합을 이루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충분히 입상의 한 자리는 가능한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1번 번내천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 레이스는 굉장한 혼전입니다. 자, 거의 한 두세 마리 정도를 제외하고 모든 마필들이 입상권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자 기본 전력을 가지고 있는 레이스예요. 따라서 정말 열심히 복귀한 보람을 제가 찾기 위해서 메이클 승부로 가져갔습니다. 직전에 걸음이 확실하게 남았기 때문에 승급전을 치른다 하더라도 거리가 늘었다 하더라도 제가 무조건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 그놈이 여기 나와주고 있는 만큼 강력하게 한번 축으로 노리면서 제주 1경주 꼭 적중으로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교차 1경주 멋진 적중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저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계당 선두권이 약하고 느려 선취평 마필들의 득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다. 자, 손석보님. 예, 인기마 두 마리가 조금은 더 강세로 생각보다 좀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1번 황금 채널이라는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황금 채널은 계속해서 경주력을 못 보였는데 이거는 이 가석 깨졌다기보다는 말 자체가 좀 안 만들어져서 좀 정작 승부를 제대로 열심히 탔던 거는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주 경험이 지금 11전이지만 그렇게 뭐 아직은 똥말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 어렵고 지난번부터 이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문세영 기수가 타면서 3착을 했었죠. 문세영 기수가 한 번 더 탔다면 저는 더 세게 한번 봐주고도 싶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자 그래도 뭐 김동균 기수 원게이트에서의 이점이 또한 있는 경주여서 초반에 스피드를 조금만 더 살려낼 수 있다면은 1번 황금 채널의 경주력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는 인기마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이 3문학의 강자. 자, 13조 마방이 이제 오경환 기수. 자, 뭐 언제 오경환 기수가 13조에 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 조경호 기수가 출주를 했다라면 조경호 기수가 탔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자, 순말이기 때문에 뭐 이혁 기수의 감량승부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고요. 최근에 경주력을 보면은 뭐 굉장히 센 편성에서 뛰기도 했고 입상을 했었던 마필들에게 조금 더 눈길이 가준다라면은 오히려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자 최근에 계속해서 좀 최선 승부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전력을 다지고 있는 이 3문학의 강자에게 다소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판단을 내려봅니다. 이 편성도 의외로 배당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1번 황금채널이라든지 11번 태수지라는 마필 여기에 이제 7번 뭐 트랜스포트 이런 마필들이 좀 팔릴 것 같은데 이 마필들이 지난번에 이제 능력을 너무 일방적으로 끌어냈던 마필이에요. 걸음의 변화를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기복형 마필이고 그 이전에 보여준 게 별로 없었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실상 이번 경주에서 지난번에 보여준 1번 황금채널이라든지 11번 태수제와 같은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놈을 찾아야 되는 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자를 지워버리고 이번 경주시 직전에 이런 걸음을 보여준 마필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면서 한번 승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12번 코리안 드림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전엔 요즘에 원정일이를 봐라 이런 말이 있듯이 요즘 원정일이가 완전히 상한가입니다. 자, 요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선행력은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3번 문학의 강자나 11번 태수제 여기에 뭐 8번 멀티 스페셜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는 아주 느린 편성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종반 뚝심을 누가 가장 강하게 또 많이 끌어낼 수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자 저는 이번 경주시 이 12번 코리안 드림이나 마필이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 뭔가 변화된 발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12번 코리안 드림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황금 채널 자 여기에 3번 문학의 강자 12번 코리안 드림을 언급드렸던 토요제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제주교차 2경주는 손석범위원회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한라마 1등급 핸디캡 경주인데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출전을 하고 있죠. 자 인기권 전략이 될 것이지만 제가 이제 금요일 추천드렸던 마필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굉장히 약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 6담덕 58.5kg의 부담 중량인데 저는 60kg 넘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성이거든요. 자 상대적으로 핸디캡 부담 중량이 좀 되게 좀 관대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 미스터 파크 사건 이후에 제주 경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6담덕은 그동안 뛰어왔었던 편성이라면 여기에서는 와야 되지 않냐. 인기권 전력이지만 6담덕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편성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노렸다가 물을 먹은 놈이 하나 있죠. 10번이 정석대로라는 마필입니다. 권동석이가 삑사리를 했는지 어떻게 계속 안타고요. 가격남이 말인데 틱하니 들어와가지고 권동석이를 태워놨더라고. 그러더니만 개지랄 떨고 그냥 안 가려고 생쇼를 했대 하면서 추임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으면서 3착을 차지했는데 이 편성에선 추임력 하나만큼은 대가리입니다. 그러면 선행마들이 어떤 놈이 선행이냐 5번 세계명성하고 4번이 삼다만덕 이런 마필들이 선행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 편성에서 이놈들이 안 되는 편성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반 선입이나 추입형 마필들이 올라오는 그림인데 그 막판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대장마가 바로 이 10번 정석대로다. 자, 이 놈을 이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주 이경주가 말씀해 주신 대로 강한 편성이 아니에요. 1군 편성이지만 강한 편성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뭐 능력상으로의 읽어줄 수 있는 충막감이 있고요. 상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뛴 말이니까 능력상으로 읽어줘야 될 마필이 있고 더불어서 또 승부지가 또 강력하게 또 느껴지는 마필, 일명 또 가야 할 마필인 거죠. 저는 축에 붙여가는 경주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혼전으로 팔리면 뭐 더없이 좋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뭐 하나 축이 세워져 있는 가운데 팔리는 경주라 하면은 좀 안정적인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건데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한 방이 있는 경주니까 자 지난주도 제가 한 방으로 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자 제주 메인급 승부 한 방으로서의 멋진 승부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팀의 제주 경마 굉장히 강합니다. 고배당이면 고배당, 적중이면 적중, 뭐 무조건 잘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그냥 아이고 무슨 글만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 그냥 너무 못한다고 저를 그냥 아주 그냥 몰아세우고 그러는데 뭐 그만큼 기대가 크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찌됐든 잘한 건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못하면 못한다고 찌그러져 있을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은 토요일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은 전개상 선두권 경합 가능성은 높지만 의외로 앞선을 형성하는 선입형 마필들이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경주다. 신동훈이요.
예, 우선 출투 수가 상당히 적은 가운데에서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뭐 세게 보는 자 인기 1위로 예상이 되는데요. 바로 이 바다포스. 이제 거리가 1200m 늘어났기 때문에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포스가 인기만이었어요. 4월달에 대길이었습니다. 대길일 때 제가 무조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사행을 해버리면서 주행 검사를 다시 받고 출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같이 뛰는 상대마 중에서 앞말들도 있다라는 거. 거리가 늘어난 앞말들은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다포스는 종반 선입으로서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개인적으로 좀 충막감이 아닌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6번 천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부명 기수 마체가 굉장히 좋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이 다소 좀 공백을 갖고서 출전하는 경기였는데도 원정일 기수가 마지막 아주 우수한 취임력으로 올라왔던 경주였죠. 당시에도 발주가 안 좋았습니다. 늦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힘으로 상대를 또 압도했었죠. 레이스가 좀 느렸고 힘이 뚝심 있는 말이 먹혀갔던 경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자질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1200 레이스에서 원래부터가 최범영 기수가 계속해서 기승을 하고 앞으로도 최범영 기수가 타면서 많은 상금벌이와 함께 상위군까지 올라가야 될 마필로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 하겠고요. 그래서 6번 천하 승분전이지만 바로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 이제 출전마들이 대부분 4천만 원 이상, 거의 뭐 5천만 원대에 육박하는 마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딱 500만 원짜리 말이 하나 딱 껴있죠. 이 5번 미라클 파티라는 마필입니다.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면 여러분들도 사실 수 있어. 야, 이거 500만 원인데 뭐 못 살 게 뭐 있어. 근데 이제 복승률 100%야. 야, 이건 벌써 번전이 나온 거야, 벌써. 500만 원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버는 거. 번전뿐이 아니죠. 지금부터 버는 건 완전히 대박이 그냥 난 대박이 나는 거야, 지금부터. 그런데 요거를 누가 만들었냐? 이신영 조교사가 만들었습니다. 이신영 조교사. 저는 이신영 조교사가 아주 뛰어난 조교사라고 생각해. 요즘 새로이 개방한 이렇게 개업을 한 마방에서 이신영 조교사, 그다음에 서인석 조교사, 김호 조교사. 자, 이런 조교사들은 거의 뭐 이 탁월한 조교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5번 미러클 파티라는 마필은 직전 이전째에 선행을 나서서 부러졌습니다. 그럼 고로 이 마필은 뭐냐면 선행형 마필이 아니라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 마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교시 어차피 7번 여의골드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안쪽 게이트에 2번 장수비마도 선행을 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누가 선행을 가던 간에 5번 미러클 파티 같은 마필들은 이 편성에서 선입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5번 미러클 파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바다포스, 5번 미러클 파티, 6번 천하 요 세 마리를 언급을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현금 기복마간의 일전으로 전력차 오피스텔 이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네. 여기 뭐 눈에 보이는 말은 6번 대산 레이디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인기마로서 이제 팔리겠죠. 지난 경주가 휴양후 경주였고 또 점핑으로 나온 경주였고 게다가 조교도 거의 하지 않고서 출전을 했던 레이스였는데 뭐 말이 혼자 마지막에 뭐 끌려오듯이 날려왔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고성희 기수가 또 한 번의 연투 능력을 보여줄지가 오히려 더 관심인 것 같은데 왜냐면 이 말도 이제 기복이 있는 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난 경주의 내용은 상당히 좋았었고 지금의 경주에서는 대산 레이디 자체가 지난번처럼 바닥에서 추입하는 게 아니라 선두권까지도 붙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페이스 조절만 잘한다면은 대산 레이디는 뭐 한 뒤통수를 맞는 한이 있어도 축으로 가야 될 경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예, 이번 레이스는 배당이 좀 터지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측면에서 저는 이 백판급 고배당 한 마리 가겠습니다. 바로 이 8 안성 파티. 항상 바닥입니다. 항상 바닥이고 특히 직전에는 겁도 없이 외산 마들이 있는 혼합 4군에 나가가지고 꼴등을 했어요. 박시천이 타고. 자, 이제 드디어 끝번을 해지를 하고 문정균으로의 이제 기승기수 변화가 생겨있는 상황이고 얘가 뒷심은 분명히 있는 애거든요. 기본적인 선임력도 있는 애고
지금 상대 마필로 팔리는 애들하고 인기마들하고 그렇게 전력차가 많지 않습니다. 자, 문정균 기수 또 대박이 터질 때 또 자주 들어오는 기수이기 때문에 기승기수 교체된 이 안성 파티의 추임력 기대를 해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 이 편성도 제가 보기에는 이 호박이 아주 달랑달랑 거릴 가능성이 있어요. 어차피 6번 대산 네이지도 선행만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선두권 모색도 가능하고 10번 필승제일도 선두권 모색도 가능한 편성인데 누가 선행을 가든지 간에 이 편성에선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만은 없는 편성입니다. 자, 그렇다고 또 종반 뒷심을 또 너무 믿을 것도 아닌 것이 뒷심이 또 아주 빼어난 마필도 없는 편성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더 이번 경주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입장인데 은근히 어렵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이거는 뭐 그냥 공부를 안 한 사람이면 이 경주가 어려운지도 몰라. 그런데 공부를 좀 한 사람이면 굉장히 어렵다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일단 3번 천붕비상이라 마필입니다. 이거는 그냥 축으로 가져가려고요. 저는 그냥 축이다. 왜? 이 믿음을 갖고 때릴 수 있는 놈이 없고 믿음을 그나마도 가질 수 있는 축막감의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3번 천붕비상은 이 편성에서는 대가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선취력을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안정된 선행력까지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편성을 만났고 뚝심 측면에서 또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 3번 천붕비상은 이 편성에서는 축막감의 마필이라고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천붕비상, 6번 대산네이디, 8번 안성파티 요런 정도면 뭐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에 제주마 1등급 자, 상위 클래스 마필들이 나와 있는 가운데에서 정말 인기가입니다. 바로 이 사간드락. 자, 앞말 중에서는 굉장히 좀 근성이 뛰어난 그런 전력이고 직전에는 저는 나윤아 기수에게 굉장히 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지난주에 나윤아 기수에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이 좀 돋보였었고요. 뭐 인기말 중에 흥녀 한 마리만 입상에 실패를 했는데 그건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흥녀는 경주 후에 바로 폐마 처리가 됐습니다. 마필이 안 좋아서 사간드락이 불빛 축제한테 한번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사간드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안쪽에 2번 아랑조화를 말씀을 드리죠. 지난 경주가 이제 간드락이 빠지면서 좀 배당이 나왔던 특별 경주였었죠. 당시 이제 험마공신이 기습적인 선행을 갔던 레이스였는데 다른 말들이 험마공신보다 느린 거는 아닙니다. 다만 험마공신 자체는 거기서 선행에 대한 욕심을 적극적으로 갖고서 나왔던 거였고 여기서는 아랑조아의 스피드도 충분히 먹혀갈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김용석 기수가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타는데 오히려 차분하게 힘 한 배를 한 게 오히려 페인이 됐었던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자, 아랑조아 안쪽 게이트의 이점을 한번 잘 살려주게 된다면은 자, 지난번 이상의 경주력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말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걔가 성산 일출봉배인가? 성산 일출배고 이게 제주일보배 경주죠. 그러니까 이게 제주일보배 대상 경주야? 네. 아따. 근데 8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어찌됐든 지난번에 성산 일출배에서는 이변이 발생을 했던 경주입니다. 이변이 발생을 했던 경주인데 아랑조하고 이런 게 이제 많이 팔렸는데 저는요 그냥 이번 대상 경주가 제가 이제 UCC 승부처를 선정을 했는데 그냥 단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받치려고 그러면은 한도 없고 끝도 없어. 그러니까 한 두세 마리를 맞춰야 되는데 받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받치는 맞고 없이 그냥 단통으로 그냥 딱 그냥 한 장만 내지는 2장 이렇게 단통으로 한 장 내지는 2장만 딱 사면은 되는 경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주교차 5경주는 받치는 맞건 없는 단통이 아니라 단방 승부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에 상관없이 때린다. 제주교차 5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은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 간의 혼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누가 먼저 제가 말씀드리죠. 1300이고요. 현군 기복마 경주로 보여집니다.
선행형 마필은 있지만 뚝심 자체가 부족한 말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자 직선에서의 뚝심 싸움이 자,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난번 이제 문정균 기수가 현장에서 교체가 된 거였죠. 6번 천둥 번쩍. 원래 이제 박시청 기수가 타려고 했었던 말인데 교체가 됐습니다. 예, 6조 마방은 이 홍대효 조교사의 마음이 좋은 건지 자, 박시청 기수가 타던 말 기수 바뀌면 모두 다 성적이 좋아져요. 그래도 이제 박시청 기수에게 계속 기승 기회를 주는데 못 가고 있죠. 자 문세영이나 박태종이 다 입상을 시켜놓고 문정균 기수도 자 이제 성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또 기승을 하게 됩니다. 천둥 번쩍은 지난번 거의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추임력인데 굉장한 거리차를 좁혀왔어요. 그 구미가 레이스도 빠르고 만만치 않은 구미였는데 지금의 경주가 지난번보다 레이스가 빠르냐? 절대 안 그렇거든요. 더욱더 추입하기엔 유리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만큼만 경주력 살려준다면 6번 청둔벙적은 뭐 충분히 입상할 수 있는 전력으로 꼽아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인기권 전력. 자, 이 포인마필은 이 5 인천의 비전. 인천의 비전이 심승태 기수가 타고 이제 두 번의 경주력을 뽑아냈을 때 굉장히 좀 운이 좋았던 상황도 있었지만 능력이 좀 발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승분전에서 이제 약간 한 주 밀려서 나오더니 꺾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직전에는 아예 출발부터 의지를 안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뭐 뒤에 가 있는 모습이 좀 뭐 전혀 좀 의지가 좀 없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고 끝걸음조차도 사실 눈에 띄게 좀 보여진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인천의 비전 이번에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상대 마들에 비해서 이마필이 뛰어왔었던 편성이라든가 기본적인 발걸음은 결코 뒤지지 않는 부분이니까 문세영의 거품이 아니라 요거는 좀 세게 봐주셔도 되는 전력이 아니야. 인천의 비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편성은 국산 4군의 중하위권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 이게 기수 선정을 언제 하는지 몰라더라도 이게 내가 좀 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조교를 좀 자기가 좀 열심히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마른이 가무에 콩 나듯이 한 번씩 타면서 아무리 자기가 지금 현재 위태위태하다고 하더라도 좀 열심히 타야 될 거 아니야. 이 7번 누벌라에 이정선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뭐 말이 되는 말인데도 얘가 타면 불안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뭐 되겠어? 일단 이 발부터가 나옵니다. 그런데다 또 등짐도 4kg가 직전 대비 늘어났으면 당연히 말에게 대한 그 부조를 해보는 경우에서라도 등짝을 좀 54kg를 달아놓고 좀 말을 타봐야 될 거 아니냐고 자기가. 그래 조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조교 한마도 안 하고 이렇게 또 타고서 또 빠뜨리려고 그러는 거지. 난 좀 이런 부진 기수들이 이렇게 말 타는 거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승부기가 좀 약하다고는 볼 수가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능력상으로는 대가리니까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인천의 비전을 얘기했고요. 6번 천둥번쩍, 7번 누볼라. 뭐 사실상 능력상 3강 체제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세 마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 팀은 이제 첫 번째 서울경마 UCC 승부처인 자 손석번위원회 UCC 승부처인 토요제 8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레이스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선두권 두 마리 동반 입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측면에 있어서 좀 올라오는 마필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직전에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던 말입니다. 자 조경호가 탔기 때문에 뭐 무조건 간다. 아니 현장에서 난리가 났던 말이 바로 대성여제예요. 이동국이 지금 타고 있는데 직전에 뭐 또 늑발을 했어요. 자 늑발을 하면서 적당히 늑발한 게 아니고 SF 타임이 16초 5입니다. 자 이 제주도의 한라마들이 빠른 선행마들이 SF 타임이 15초 1이 나와요. 그럼 제주 한라마보다도 200m가 늦었다는 거는 이건 정말 마방도 그렇고 기술이 그렇고 문제가 있었다. 이게 이렇게 늑발하는 말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만 이동국 기수가 타준다라면은 조경호가 아주 늑발해놓은 거 제대로 한번 끌고 와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편성에서 누가 인기마죠? 10번 썬로드, 3 선시드 뭐 이런 거. 선시드 이런 게 인기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편성에서 이 앞선을 뛰는 마필들, 썬로들리 이런 마필들은 제 1차적으로 자르는 마필입니다. 이거는
선행 경합이 눈에 보이잖아. 9번 수호천사가 옆에 앞게이트에 바로 있고 3번 선시드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튀어나갈 마필들이 또 옆에서 협공을 할 수 있는 11번 별빛 동자가 있고 진로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10번 썬더돌리 같은 마필은. 그리고 외곽에서 시간길을 내고 넘어와야 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편성에선 10번 같은 마필들은 이 종반띠 뒷심을 기대할 수 있는 편성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은 웬만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싶고 제가 이번 경시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6번 넉비스타입니다. 제가 지난번 경주 때 배틀빙고에 댄징 셀리를 354.2배를 맞춰드렸어요. 혜선이가 탔을 때. 그런데 요번에 그런 전개가 되는 놈이 바로 이 6번 넉비스타예요. 배틀빙고는 이번에 안 됩니다. 배틀빙고는 이제 꺾여서 사양 이 하강세를 보여주는 말이고 이건 이제 몇 번 걸리적거리다 이제 그 다음에 편성 만나서 때리는 거고 반대로 넉비스타는 계속적으로 바닥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편성상의 강편성을 만나서 이렇게 보일 뿐이지 자기 능력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시 6번 넉비스타가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요주의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8경주 들어보신 대로 저희는 좀 배당이 나와야 되는 레이스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터지는 경주인데 인기말을 놓고 배당을 잡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좀 무모하다 생각을 해요. 자, 복병급 마필을 하나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이고 뭐 복병은 많죠. 복병은 많기 때문에 어떤 복병을 갖고 노리는 거냐. 자, 그게 이제 관리마로서의 중요성이 나올 건데 자, 이번 경주가 바로 자, 이 관리마 강력 추천드리는 관리마를 놓고 들어가는 승부입니다. 자, 지난주 메인급 승부 정확히 자, 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복병급 마필을 다시 한번 대가리로 놓고 중배당까지 기대를 하는 승부처니까 자, 그 복병마 승부를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즘 상승세인 손석번 의원의 UCC 승부처인 토요제 8경주였습니다. 자, 역시나 또 UCC 승부처 계속 적중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신동원 의원의 UCC 승부처인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배당이 좀 나오는 경주라 생각이 드는데 편성상의 인기마들도 좀 많아 보여요. 저는 매각의 11번 머니토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추열 기수. 머니토크가 전정 경주 시에 낙마가 되면서 레이스를 한번 망쳐버린 적이 있었죠. 머니토크란 말이 휴양하고 와서 계속해서 입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팔리기도 하죠. 근데 발주가 생각보다도 좋지 못했고 하지만 머니토크란 말은 선행력까지도 갖춘 말인데 번번이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니토크가 기록도 별로고 다소 불안정한 경주력을 자꾸 좀 보여주는 건데 자, 정상적인 경주력만 보여준다면 여기서는 자력 승부도 저는 충분히 되는 사이즈가 좋은 말로 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타면서 착순했던 보여준 말들보다 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말로 11번 머니토크를 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편성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은근히 어려운 편성입니다. 상당히 은근히가 아니라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5번 번개돌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이제 숙제죠. 야, 이 마필은 사실상 인기를 모았을 때에 부러진 경우가 더 많은 말이야. 왔을 때보다 부러진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매번 팔립니다. 매번. 이 편성상의 인기만하고 볼 수가 있겠는데 또 안 보면 또 턱하니 들어가고 또 보면은 또 영락없이 빠지고 아주 개룩과 같은 놈인데 어찌됐든 이 편성에서는 5번 번개돌이는 일단 능력상으로는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레이스가 제가 이제 배터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축을 잡고 막군을 샀는데 뒤에 애들끼리 들어와가지고 못 맞추는 경우가 나오는 경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축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경주고 제가 미리 또 좀 욕을 먹을 예상을 할 건데 이거는 당일날 분명히 기승기수가 교체되는 마필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제가 좀 너무 좀 섣부른 생각이지만 지금 두 분이 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거는 인기마가 무조건 들어오는 경주가 아닙니다. 인기마가 많이 들어오는 경주가 아니고 조교나 복귀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딱 노리고 있었었는데 딱 지금 출주가 되고 있는 상황. 출마표 보자마자 메인 승부로 잡은 경주가 9경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적중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적중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신동훈 의원이 UCC 메인 승부처, 자, 토요제 구경주도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본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달아 이어서 토요제 10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JRE 트로피 경주를 뛰었던 말들이 나오는 경주인데, 이 상식적인 선에서 끝날지 비상식적으로 끝날지 2군 핸디캡이기 때문에 자, 그런 생각을 좀 갖는 부분입니다. 저는 6번 S4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최범현 기수가 기승하는데, 자, S4가 한번 그랜드 나이너랑 입장을 하니까 자, 인기 1위로 지난 경주 팔리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게 2군 편성이에요. 2군 편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입상을 하면은 인기마가 되는 게 2군 편성이고, 자, S4는 따라가서 들어온 말이 선행강 경주에 잡힙니다. 이게 2군이거든요. 자, S4는 선행을 갔는데도 못 들어와. 저는 예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원래 S4란 말 자체가 그랬었으니까. 선행 가서 지난번 인기마 팔리는 경주 저는 불안하게 봤고요. 자, 오히려 선행 못 가는 지금의 경주. S4란 말은 솔직히 선행 선입을 어떻게 가든 간에 자기 경주력을 보여주고 상대마가 잘 뛰면 못 뛰는 말, 그런 식인데, 지금의 경주에서 S4는 오히려 안정적인 경주력이 나올 수 있는 말로 지난번에 인기마, 이번에는 도전마로서의 기대치를 오히려 가져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직전에도 이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바로 이 477러너. 얘가 이제 최근에 연투를 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직전에도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입상이 되는 모습이었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외곽에 이제 대상경주 JRE 트로피 우승마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대끼리 팔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장에서 요거는 좀 잘 선택을 해보는, 현장의 묘미를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치치러러는 저는 발걸음이 좀 터졌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어쨌든 원정일 기수가 탔기 때문에 인기가 좀 덜하다라면은 3연타 입상도 할 수 있는 전력이다. 477러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편성에선 키는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놀부만세입니다. 지난번에 이게 JRA인가 그 트로피 경주 때 제가 이걸 맞춰드렸는데, 그때도 헤이동천왕을 좀 축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놀부만세를 원래는 어디서부터 안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 4월 29일 경주부터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그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 2번을 붙였습니다. 2연승을 했습니다. 지금 또 승군착순 2위권에다 달려있는데, 2착 승군에 걸려있는데, 이 뭐 지난번에 2군에 올라와가지고 바로 2착 승군이다. 이 또 구조 지용은 마방이다.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저는 이거 뭐 9번 놀부만세 자르고 승부할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9번 놀부만세는 자르고 가는 승부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선전포고를 하고, 또 뒤통수 친다고 또 내가 현장 예상에서 대가리 놓고 승부를 한다. 이건 뭐 양아치 새끼지. 그게 사람 새끼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전 미리 공표를 할게요. 9번 놀부만세는 자르고 승부를 하는 UCC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 팀의 UCC 메인 승부처에 대한 공지 말씀을 드리면요. 제주교차 UCC 승부처부터 말씀을 드리죠. 자, 신동훈 의원이 1경주가 되겠고요. 손석번 의원이 제주교차 2경주가 되겠고요. 강타가 5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교차 1경주 신동훈 의원, 제주교차 2경주 손석번 의원, 제주교차 5경주 강타입니다. 자, 토요경마 UCC 승부처는 또 손석번 의원이 8경주를 책임지고요. 신동훈 의원이 9경주를 책임지고 강타가 10경주를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 경주에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경주는 에이스 갤러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부터 고민을 하면 되는 경주예요. 자, 누가 먼저 할 차례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에이스 갤러퍼는 뭐 자를 수는 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제가 좀 관심을 갖는 말은 이 11 머스탱 퀸인데, 3월달에 이제 개인적으로 특별경주 적중을 주셨기 때문에 또 애착이 가는 말인데, 기존 1군 마필이 에이스 갤러퍼 빼고 과연 강자급 마필이 있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이스 갤러퍼가 1400m라면은 뭐 강하게 선의권에 나서줄 것이고, 머스탱 퀸이나 홀리몰리 이런 마필들이 같은 선의권에 쓴다라면은 전개로서 저는 충분히 뭐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승문전이지만 11 머스탱 퀸의
강공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9번 그랜드 썬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이스 갤러퍼와 같이 경주를 지난번 뛰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 갤러퍼의 기대치는 뭐 더욱더 있는 것이고, 이 그랜드 썬더가 과연 자, 지난번보다 더 좋은 경주력을 보여갈 수 있느냐, 자, 그것인데 저는 더 띄워줄 수 있는 말로 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400이니까 빠른 말들, 선행 가는 말들, 이런 것들이 좀 인기를 좀 모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선두권이 저는 뭐 무너질 여지도 있다 생각을 하는 경주 편성이라서 9번 그랜드 썬더는 휴양후 복귀전에서 바로 능력을 보였습니다. 원래 좋은 말이었죠. 자, 지난번에 1군 승군전이었는데 그 이상의 뚝심으로 자, 지금의 경주에서는 더 좋아질 수 있는 1군 적응력, 자,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이 되겠습니다. 일단 요즘 추세가 부중이 높으면 부러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쌍코피가 터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에이스 갤러퍼가 나왔고 다음 주에 이제 스마트 문학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7번 에이스 갤러퍼가 61km를 달았어. 그럼 여기서 이겼다. 만약에 이겼다 그러면 터프인 짝이 나는 거거든. 그 터프인이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이번 이제 요 정도 몸무게를 다르면 이게 이제 폐출혈 증세가 나온다고. 말이라는 게 이제 폐출혈 증세가 나오던가 아니면 다리가 부러져 버리던가, 이 과부하가 걸리면 둘 중에 하나야. 폐출혈이 나오던가 다리가 부러져 버리던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에이스 갤러퍼를 1400에다 썼다. 근데 여기 61km 달았는데 승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1400이기 때문에 의외로 불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2번 심포니 소나타를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이 지난주에 킹파이팅이 우승을 하는 걸 보고서, 야, 이 51조 김호조 교사가 상당한 사람이구나. 정말 말을 잘 만드는 사람이구나. 나는 새삼 느꼈어요. 아, 진짜 굉장히 우수한 조교사라는 거를. 그 편성에서 사실상 킹파이팅이 그렇게 여유있게 우승할 편성이 아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여유있게 끌고 들어오는 걸 보고서, 야, 정말 말을 잘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걸 뭐 야리쪼였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김호조 교사와 함께 이번 심포에서 나타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 11경주도 만만하게 보고서 그냥 대끼리로 그냥 사정없이 이제 돈 잃었다고 여기다 꾸러 막았다가는 진짜 하늘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1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배당판의 인기마가 실질적인 능력마가 아니라 이변 가능성이 높은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배당판의 인기마가 뭐죠, 여기선? 배당판의 K1G죠, K1G. K1G. K1G 뭐 황금비어 이런 거 아니야? 저는 이번 K1G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K1G는 계속 입상을 못하고 있는 말이에요. 계속 입상을 못하고 있고, 근데 나올 때마다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미 이 K1G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뭐 그렇게 썩 기대치가 있는 말로 봤던 것도 아니어서 이번에 제가 K1G는 좀 추천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잘 피해갔고, 이제 이번 경주에서 제가 처음으로 추천드리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계속 빼왔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 K1G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기수지만 뭐 선호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입상 가능성이 있으면 추천을 드려야 되겠죠. 맨 끝에 있습니다. 김동철 기수협회장이 기승하고 있는 12 해크먼. 해크먼이 이제 1700, 1400에 나와서 선행을 못 가고 하면서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러워진 건 뭐 당연한 거야. 이거를 뭐 안 갔다라고 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적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안쪽에도 빠른 말이 있습니다만 다 승군전을 치릅니다. 그러면 이게 승부 의지가 문제가 되는 거야. 승군전에서 못 들어온다고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행 의지를 안 보인다라면 이거는 외곽에서 해크먼이 전 튀어나간다라고 보고 있고, 해크먼 자체가 선행을 받았을 때는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1400과 1700m에서 경주 적응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12 해크먼의 외곽 선행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기말을 빼쳐먹는 게 무슨 유행같이 된 것 같아. 아, 내가 그래서 요즘 이거 좀 재미가 없어요. 뭐 돈이 되나봐, 빼쳐먹어도. 참, 요즘은 좀, 그게 하여튼, 내가 누가 뺐다고는 얘기 안 하지만, 하여튼 부산이고 서울이고,
그 재결에서 그런 거 좀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다시 한번 그런 걸 얘기해 드리는데. 제가 참고로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어. 경륜은 뭐 특성급 같은 경우에 인기축 선수가 입상을 못하면 무조건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지. 네, 무조건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들 그렇게 보면은 인기 1위로 팔리고도 부러지는 거 보면 내용 없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저는 4번 선스피드라는 마피를 추천을 드립니다.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파스가 뭐 아니면 돕니다. 예, 사실상 부러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피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다 부러진 놈들밖에 없어요. 2번 K1G도 지난번에 대도 않게 말을 탔던 놈이고 5번 한금 비율은 이번에는 왠지 부러질 것 같고 다 그런 놈들이에요. 다 그런 놈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직하게 말을 몰았던 4번 선스피드가 그래도 가장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4번 선스피드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토요 경마 12개 경주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잘할 겁니다. 어찌됐든 기대를 한번 가져보시고요. 저희 팀의 UCC 메인 승부처 손석번 위원의 8경주, 신동훈 위원의 9경주, 강태의 10경주. 자, 이번 주 성원을 해주신다면 기대에 꼭 부응할 수 있는 멋진 적중으로 자, 기각기를 즐겁게 해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좀 쉬었다 1호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